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이권 제3장 가축재해보험제도 손해평가에 제1절 보상하는 손해 이론서 페이지 433페이지에서 438페이지입니다. 1권에 가축재해보험제도를 하기 전에 2권에 보상하는 손해를 먼저 하는 이유는 축종별, 부문별 보상하는 손해에 정의들이 나와 있어서 여기를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1권에 가축재해보험 제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용이하다고 판단되어서 2권에 보상하는 손해 먼저,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에 보상하는 손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부문별, 그러니까 축종별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 구독을 설정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그리고 네이버 카페 손해평가사마을이나 손평리 이장을 검색하시면 본 강의의 강의안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3장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에 보상하는 손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입니다. 소는 저희 가축재해보험제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 그리고 돼지. 저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축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소는 여기서 소는 재우연한 사고로 보호 목적이 폐사, 긴급도축, 도난 및 행방불명이나 입은 손해에 보장하는데 그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폐사, 긴급도축, 그리고 잔존물 처리, 도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도난에 의한 손해나 가축사태 잔존물 처리 비용, 이러한 것들을 주계약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각각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긴급도축에 이러한 발생하는 종류, 어떠한 상황에 발생하면 긴급도축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 긴급도축은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도축의 암기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팁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폐사는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인데, 이 질병하고 그리고 불의의 사고는 우리가 말하는 화재나 자연재해, 그 자연재해에서는 우리가 풍재, 수재, 설해, 지진, 풍재, 수재, 설해, 지진 해서 그 두 문자를 보면 설의 설, 그 다음 수재의 수, 지진의 진, 그래서 여배우 설수진, 그리고 풍재니까 풍, 바람풍, 그래서 설수진풍,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수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니까 생명을 더 이상 연장시킬 수가 없는 경우, 그리고 수의사의 검안서 등으로 소견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자, 그리고 긴급도축은, 자, 읽어보시면 사유권한 장소에서 부상, 난산, 산용마비, 급성고창증 및 젖소의 유량 감소가 발생한 소로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해야 하는 사유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미 죽어버린 다음에는 이 고기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도축을 해서 고기에 대한 그 비용을 얻는다는 그러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상, 난산, 산용마비, 급성고창증, 젖소의 유량 감소인데, 젖소의 유량 감소는 젖소가 일정 부분의 우유를 생산해야 되지만 그걸 생산하지 못한 경우고, 그리고 부상은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구로 정해져 있어요. 부상이 된 거. 예를 들면 기타가축, 그리고 말, 이런 부상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난산은 말 그대로 출산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 산용마비는 잠시 후에, 그리고 급성고창증은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난리 난 거유, 부산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부산 난리 난 거유, 이렇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의 유량 감소는 유방염, 불인, 각종 대사성 질병으로 더 이상 수의학적으로 젖을 나오는 양이 감소를 해서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정해서 긴급도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해 외에도 수의사 소견에 따라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불가피하게 긴급도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용마비, 급성고창증, 대사성 질병. 산용마비는 뭐다? 분만 후에 체내의 칼슘이 급격히 저하되어 근육마비가 되어 기립불능, 그러니까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 산용마비고, 급성고창증은 이상 발생한 가스 충만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폐설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에서 먹었던 뭐 사료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소화를 못 시켜서 가스가 차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러한 게 급성고창증. 그 대사성 질병은 젖소의 유량 감소에 나오는 그 질병 중에 하나인데, 대사성 질병인데, 여기에서는 비정상적인 대사 과정이 유발된다는 거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배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그러한 질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난손해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소에 대해서 도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난은 어떠한 경우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축사에 소가 있는 경우에 도난을 입었다는 것은, 도난행위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가축이 상해하거나 폐사한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해 주지만, 보험증권에서 기재된 보관장소 이외에, 그러니까 보관장소에서 원래 있어야 될 A축사에서 뭐 B축사로 옮겼다. 그랬을 경우에는 보험증권하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도난손해나 도난행위로 발생한 그러한 손해는 도난손해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도난 행방불명사고는 반드시 그 근거가 있어야 되므로 경찰서 신고가 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에서 암기할 것은 폐사, 긴급도축, 도난, 그리고 잔존물 처리 비용, 여기까지 주계약에서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긴급도축에는 부산 난리 난 거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소에서도 이제 종모가 있습니다. 종모는 여기서 어미모자, 어머니 할 때 그 모가 아니라 남자를 가리키는, 남자 생식기, 그래서 고추모 또는 그래서 수컷모, 그래서 시수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정액을 인공수정을 하는데 정액을 생산해내는 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폐사, 긴급도축, 잔존물 처리 비용. 그래서 여기 긴급도축에는 뭐 난산, 젖소 유량 감소, 이것은 빠지겠죠. 그리고 경제적 도살인데, 경제적 도살이 여기서 쉽게 말하면 경제적 도살은 우리가 말하는 긴급도축에 하고, 그러니까 젖소 유량 감소는 긴급도축이지만 종모우는 경제적 가치가 없을 경우에 경제적 도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제적 도살은 종모우가 연속 6주 동안 정상적으로 정액을 생산하지 못한 경우에, 이건 수의사에 의해서 경제적 가치 없다고 판정이 되면 결국은 경제적 도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정액 생산이 6주 동안에 일주일에 2번에 걸쳐 정액 채취하는데, 이를 근거로 경제적 도살 여부를 판단한다. 6주 동안 정상적인 정액 생산하지 못한다. 이러면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종모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 도살을 한다. 종모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정되면 경제적 도살을 하는 거고, 젖소 유량 감소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긴급 도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긴급 도축의 범위, 여기서는 부상, 급성, 고창증이 발생한 소겠죠. 왜? 수소니까 난산이나 산용마비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자, 다음은 돼지입니다. 돼지는 폐사. 폐사인 경우는 화재하고 자연재, 설수진풍 했고, 그 다음에 방제 피난손인데, 방제 피난손에는 돼지, 그 다음에 가금, 기타 가축, 이 세 개는 방제 피난손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어떤 화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보험의 목적, 그러니까 돼지나 가금이라든가 기타 가축을 방제를 피하거나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를 하다가 보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옮기다가 밟혀서 죽었다든가, 자기들끼리 급하게 나가다가, 그러한 경우 방제 피난 손해를 보상해 준다. 그 역시나 잔존물 처리 비용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손해는 어떠한 경우다? 언제?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폐사해야 한다. 5일 이내에 죽어야 돼요. 그 해당 보험 목적이. 그러니까 돼지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손해, 뭐 화재나 자연재해, 그래서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 그러니까 120시간 이내에 죽었다. 그러면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자, 다음은 가금입니다. 가금은 집가의 날진승금,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오냐? 다고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의, 타조, 관상조.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해오냐? 그러면 오리, 메추리, 오메, 꿩닭은 관상조로 거칠다, 거칠다. 그래서 어메, 꿩닭은 관상조로 거칠어버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금은 오메, 오리, 메추리, 그 다음에 꿩닭은 관상조로 거칠다. 거위, 타조, 거위, 칠면조, 타조.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는 또 관상조가 몇 개냐? 15종이나 됩니다. 그래서 관상조 하나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금은 폭염이 주계약이 있습니다. 돼지는 폭염을 보장해주지만 특약이지만 가금은 주계약이 있다. 이건 뭐 내년에 뭐 얘기할 게 아니라 올해 시험 볼 때, 내년에 시험 보는 8회에는 가금에서 폭염은 주계약이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가금이니까 방제 피난 손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역시나 똑같이 이러한 손해들이 사고 발생으로부터 몇 시간? 120시간 이내에 폐사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폭염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표, 폭염 손해 별표, 폭염 손해, 이건 주계약에서 보장해 주잖아요. 가금은. 자, 그래서 주계약에서 보장을 해 주는데 어떨 때 준다? 폭염특보 발령 전 하루 전, 24시간 전부터 해제 후 24시간 이내에 폐사된다. 그러니까 폭염특보 발령 전 하루 전은 24시간 전이나 폭염 해제 후 발령 전 24시간 전부터 그 다음에 해제하고 하루 지나서까지 폐사가 돼야 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보험 종료일까지 폭염특보가 해제가 안 됐다. 그러면 폭염특보가 종료일을 폭염특보 해제니까 그 다음날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도 폐사, 긴급도축, 잔존물 처리비용인데 말은 불임이 있습니다. 말은 불임이 있어요. 자, 그래서 폐사, 긴급도축, 불임. 그래서 말의 긴급도축은 폐사는 똑같아요. 질병 불이의 사고로 수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일반 증상이 폐사한 것으로 확실할 때. 근데 여기에서 말에서 긴급도축은 아까 소는 부산 난리 난 거예요. 말은 부산 난리 실명으로 거론해서 산통 깨져버려. 자, 그러면 부산 난리 실명 거론돼서 산통 깨져버려. 이게 바로 긴급도축의 범위인데 이것은 뭐냐? 부산 똑같아요. 부상, 산용마비, 난산. 부산 난리를 실명으로 해서 경제 실명해서 산통 깨졌다. 산통. 그래서 부산 실명, 산통. 이런 경우에는 도둑장에 도살이 불가피한 경우다. 그리고 부상의 범위는 자, 부상했을 때 아까 소하고 똑같죠.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구. 자, 불임은 누구에게 했어요? 불임은 암컷이겠어요? 수컷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모는 수컷 모자였고 여기서 빈자는 종빈마. 이것은 암컷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빈국마마 할 때 그 빈은 계집녀가 들어가서 아내 빈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빈자는 암컷빈. 그러니까 동물이니까 한 단계 낮춰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불임은 임신 가능한 암컷마르 생식기관의 이상과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영구적인 번식장애. 이것도 보장을 해준다. 보상한 손해. 단 종빈마해야 된다.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 난리 실명 산통 깨져버려. 이거 했고 여기서 아까 긴급도축 있었고 잔존물 처리비용 그리고 말은 불임까지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소, 돼지, 말 여기에서 긴급도축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나오기도 하고 또 불임이 포함되기도 하고 도난이 들어가기도 하고 소에 따라서 그리고 방제 피난 손해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러한 부분들을 비교를 해서 각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타 가축인데 이게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 그러면 오토꿀 사양합니다. 꿀은 사양꿀. 그러니까 오토꿀은 사양하는 거죠. 순수 벌꿀이가 된 거죠. 그래서 오토꿀 사양. 그리고 이것도 설, 수진, 풍. 그래서 직접적으로 폐사 있었고
자, 그리고 사고는 발생 때부터 120시간 이내에 폐사를 한 경우에 보상을 해준다. 그리고 여기도 방제 피난손해 보상해준다. 자, 다음 4번 꿀벌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통이 하나를 보장하는데, 그래서 양봉 같은 경우는 소비가 3매 이상이었던 것은, 소비라는 것은 꿀벌통에 있는 나무틀입니다. 그 나무틀에 각각 꿀벌들이 거기에 알을 낳고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소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벌통 안에 있는 나무틀이 3매 이상 있는 벌통이어야 되고, 동양 우리 한봉 토종꿀은 봉군이 있어야 된다. 봉군은 벌의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앙컷벌, 일벌, 수컷벌, 이게 구성되어 있는 벌통이야 된다. 자, 비용손해는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는 이 기출문제입니다. 비용손해. 그래서 잔존물 처리 비용, 손해 방지 비용, 대유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기타 협력 비용. 그래서 잔손대단기, 잔손대단기. 그래서 손해비용은 잔손대단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장하는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와 관련해서 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그러니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이 5가지 비용, 잔손대단기 비용은 가축재와 손해 일부로 간주하여 재보험사업자가 보상하고 인정되는 비용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적극적인 손해만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잔존물 처리 비용은, 자, 보호 목적물이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가 예를 들어서 죽었어요. 폐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폐사된 동물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잔존물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잔존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우스 같은 시설은 잔존물 제거 비용이고, 그리고 가축은 잔존물 처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잔존물을 축사에서 차까지 옮기고 차에 실어날 것까지 옮기는 견인 비용, 그리고 차에 하는 상차 비용, 차에 싣는 비용까지는 잔존물 처리 비용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나 여기에 녹색줄로 되어 있죠. 인근의 뭐 오염물질 제거 비용이나 차에 실은 후에 내린 하차 비용이라든가 폐기물 처리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소를 가지고 가서 적법한 시설에서 렌더링 한다. 이러한 경우에 렌더링 비용은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폐사한 경우 잔존물 처리 비용은 견인 비용, 상차 비용, 그리고 렌더링 비용. 그렇지만 뭘 인정해주지 않는다? 오염물질 제거라는 거나 폐기물 처리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가축 제보의 잔존물 처리 비용은 목적물이 폐사한 경우, 예를 들어서 소다. 그러면 소가 죽었거나, 그리고 돼지가 죽었거나, 이러한 경우에 잔존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 폐사한 경우. 폐사는 질병이나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 다음은 손해 방지 비용인데, 손해 방지 비용이라는 것은 손해 발생 전이 아니라 손해가,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더 커지지 않게 해서. 근데 보험 목적의 관리를 의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예를 들어서 뭐 구제역 예방 접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서 기생충 구충제를 먹인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뭐다? 결정적으로 보험 목적의 관리 의무로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범위는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거면 해준다. 자, 대위권 보전 비용과 잔존물 보전 비용은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서 그 이익 금지의 원칙하고, 그러니까 손해보험에 있어서 그 원태 원칙인 이익 금지의 원칙과 좀 일맥상통한다고 보겠습니다. 대위권 보전 비용은 뭐냐면, 보험사고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정했어요. 근데 그 손실이 피보험자에 의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 발생한 거예요. 그 3자가 예를 들어서 축사에 불을 내버렸다. 불을 방화를 했다. 이렇다면, 아니면 또 뭐 실화를 했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청구권이 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경우는 보험자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제3자에 가지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그다음 권리를
재보험사업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성 권리를 자동적으로 취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존물 보존 비용은 이익금지의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보험사고로 멸실된 목적물의 잔존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축사해 같은 경우에 다 타버려. 근데 축사해에서 뭐 철골조나 이런 걸 이제 안 타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보험자가 그걸 가지고 가서, 재보험사업자가 가져가서 뭐 판매를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보존함에 든 비용, 예를 들어서 그걸 보관한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 그러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데,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재보험사업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안 가진다, 안 가지고 가겠다 이런다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 잔존물 보존 비용. 그다음에 기타 협력 비용은 재보험사업자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한다. 이거 재보험사업자가 이렇게 해주세요 했을 때 그에 따른 비용, 이런 것들은 보상을 해준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 보상하는 손해를 먼저 살펴본 이유는 우리가 1권의 가축재보험 제도를 축정별로 공부를 할 때 거기에 나오는 용어나 이런 것을 좀 더 원활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이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